외국인 국적의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에 다녀간 뒤 추가 확진자가 나올까 부천 시민들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인천 지역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인천에서도 매수 심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부동산 업계는 인천, 부평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부동산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수업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에는 부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지난 9일 부천의 유흥시설에 다녀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부천의 유흥시설에 다녀갔다고요? 네,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부천시는 경기 광주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32살 A씨가 지난 1일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9일 밤 11시 40분경부터 10일 새벽 0시 30분 무렵까지 부천 상동의 한 나이트클럽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확진자는 지난 16일 저녁에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당시 나이트클럽에는 250여 명의 손님들이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방역당국과 부천시는 지난 9일 밤 11시 30분부터 10일 오전 5시경에 부천 메리트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방문했던 시민들께서는 자발적인 진단 검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나이트클럽이란 공간이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좁은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네. 그만큼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혹시 다른 동선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동 경로가 발표가 됐습니다. 9일 저녁 7시 30분에 부천 오정동 지인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밤 11시 30분 무렵 부천 메리트 나이트 클럽으로 이동을 해서 자정 넘어서 10일 0시 30분 무렵까지 머물다가 도보로 인근 호프집과 노래타운을 거쳐서 오전 5시에 부천 상동에서 택시를 타고 부평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지난 15일에 오정동 지인 집에서 머물다가 부천시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춘희역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여기에서 무엇보다 염려가 되는 건 이 확진자가 다녀간 이 해당 나이트클럽이 부천 상동, 그 상동에서도 눈에 띄게 큰 이제 상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 점포들이 해당 빌딩에 또 입주를 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오가기 때문에 지역 감염, 또 다른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이 사실 행정명령에 영업하지 않는 분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에 오후부터 2주 동안 도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클럽과 룸살롱, 또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일반 음식점 가운데서도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이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지침이 있었고요. 네. 이 때문에 이태원 클럽 확진자인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부천에 다녀간 이 기간은 경기도가 유흥시설 대상으로 이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과 관련돼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일단 접촉자를 좀 빨리 찾아내야 할 텐데 그렇죠. 예.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나이트클럽에 방문했던 시민은 부천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좀 꼭 찾아가서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유흥시설이 위험한 이유,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희가 좀 취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현재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 중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번 부천 나이트클럽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흥업소를 통제하자마자 또 다른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행정명령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술집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히려 좀 평소보다 더 성업 중이라는 겁니다. 네. 클럽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술집들이 또 이제 클럽과 분위기가 매우 좀 유사한 이런 낯선 사람들과 좀 자유롭게 합석이 가능하고 교류가 가능한 이런 헌팅 술집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클럽 등 행정명령 대상인 유흥업소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운영 자체를 강력하게 제한할 수도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주점을 중심으로도 언제든 제2의 이태원 클럽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천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좀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텐데요. 인천 학원 강사로 인한 감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학원 강사발 감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거짓말을 한 여파가 사실 너무나 큰 결과를 좀 불러왔는데요. 네. 감염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학원 강사가 이용한 이 택시와 또 기사와 그 아내 또 그리 손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근무했던 학원에 또 수강생이 방문했던 코인 노래방에서 또다시 감염이 일어나고요. 또 거기서 또 다른 가족까지 옮기는 이런 3, 4차 연쇄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발표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4차 감염자인 가족 가운데 인천 학습지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확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학원 강사로 인해서 이미 감염이 이제 20명이 넘은 상태인데 뿐만 아니라 앞서 이 택시를 이용한 승객만 140명이 넘고요. 노래방에 갔다고 이제 검체 검사를 요구한 사람도 이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인천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오늘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6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빌딩 비전 플라자를 이용한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더는 확진자가 늘지 않아야 될 텐데 해당하는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죠.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에서 화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청소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백진현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 고민도 그만큼 많아졌을 것 같은데 감염 우려로 인해서 대면 상담 대신 화상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회적 관계가 자신의 정체 속으로 느낄 만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죠.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로 사회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상황에서 높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가족과만 함께 있다 보니 생활 습관이나 가족 간의 다양한 갈등도 늘어서 이런 문제를 보호자에게만 혹은 청소년 스스로에게만 맡기기에는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평년보다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런 고민 끝에 실제 대면 상담보다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실제로 청소년과 대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형 화상 미팅 플랫폼을 활용해서 화상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소년 관련 문제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담원들이 화상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하고 보호자와 청소년이 동의하면 온라인 상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실제 상담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상담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과정을 최소화했고 상담 날짜와 시간이 서로 합의되면 센터에서 담당 상담자가 화상 상담방을 개설하고 시간에 맞춰 해당 청소년에게 문자로 주소를 보냅니다. 문자를 받은 청소년과 부모가 그 주소를 클릭만 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담 접수 보호자와 청소년이 화상 상담에 대해서 손쉽게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렛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방법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화상 상담 서비스 요청이 많고 호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초기 화상 상담이 잘 진행될까 걱정했는데요. 정말 기우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은 전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한 방식이었더라고요. 네. 오히려 어른들이나 상담자들이 더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우리 청소년들은 온라인이지만 누군가와 자신의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워했고 높은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화상 상담은 우선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것과 또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효과였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껏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상담 참여를 망설였던 우리 보호자나 청소년들에게 상담실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었던 점도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제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사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결국 이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 적절한 시기 골든타임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증상 완화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면 상담과 달리 화상 상담을 진행하니까 보호자들이 참여가 더 증대됐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나마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복지 지원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상 상담의 장점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더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힘든 점을 토로하던가요? 네, 말씀대로 현재 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을 분석해보면 신청자들의 주요 고민들이 우울 및 불안 등을 호소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약 31%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약 23%, 성격 문제가 약 13%, 가족 문제가 약 11%,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약 8%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고 있을 청소년 중에서도 도움을 꼭 청하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진현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인천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가 여러 개발 이슈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4월 이후부터는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아파트 매매 현황 어떤지 짚어봅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인천 전체에서는 9,118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자세하게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수구와 남동구, 부평구, 서구의 거래량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4월 들어 아파트 거래량은 3월과 비교해 약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랐습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인천 전체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1,109만 원,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약 3,800만 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수구는 약 6,700만 원, 서구는 6,900만 원 올랐습니다. 1, 2,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왔다가 지금 4월 달에 살짝 손님들이 뜸하다가 5월 달도 문의는 계속 와요. 근데 이제 1, 2, 3월 달에 많이 소진이 된 상태에서 물건이 많지도 않고 가격이 반등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문의만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태예요.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그렇다면 인천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관심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상승세를 탄 시장의 악재는 없을까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 인천 부평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업계에 물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기 전까지는 아파트 시세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작년 대비해서 아마 보통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5천에서 1억 정도는 아마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재개발 지구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부동산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 이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일단 재개발 지역이 많은 거랑 그 투기가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손쉽게 관심을 가졌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이 있고. GTX B노선 연장이나 7호선 연장처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교통망 계획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 청라지구의 신도시, 가정지구 신도시 그런 데를 집중 공략하다가 그쪽이 소화가 다 되니까 부평 쪽으로 7호선 연장선상에 있는 부평 쪽으로 많이 오셨다라고 봅니다. 부평구는 이제 강남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 라인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GTX-B가 예비 타당성 통과한 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심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낙후된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2, 3년 안에 부평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2천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전망은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인천에서도 분양권 매매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금 인천이 외부 투자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 왜냐면은 그 지어지기 전까지의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도 또 다른 악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한 6개월 정도는 더 연장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서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 한 3월 중순부터 이제 좀 멈춘 상태죠.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천 부평에 쏠린 관심이 쉽게 식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나 경기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속단은 경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20일 고3 학생들의 수업 시작과 함께 순차적으로 개학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 지역은 수업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학년 단위로 격일이나 격주 단위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오전에 등교하고 오후에는 원격 수업을 하거나 홀수반, 짝수반으로 나누어 등교하는 등 분산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과 체험활동, 스포츠클럽과 진로 체험의 날 등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나서 선을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1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1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비가 지나고 난 후 일요일에 한 차례 더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니까요.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와 남부의 하늘색이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 지방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겠고요.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